뭐야 이 개!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지가 죽는 길로 가는 거지? 10화 엔딩 직후 박태중은 바로 다음 행동을 시작합니다. 예고편을 보면 안효한의 조각실에 몰래 잠입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드라이브를 손에 넣습니다. 이 증거만 있다면 안효한은 무너져요. 겉으로 보기엔 박태중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드라마의 제목인 조각도시가 의미하는 바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도시는 안효한의 거대한 예술품입니다. 모든 피해자와 조력자는 그저 조각이었죠. 박태중이 증거를 획득하는 과정이 너무 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박태중이 안효한이 미리 설계해 놓은 가장 크고 치명적인 함정에 발을 들였다는 뜻입니다. 안효한이 준비한 최악의 함정은 바로 노용식 아저씨의 누명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저지른 백의원 살인 누명을 노용식에게 씌워버렸어요. 그러면서 태중에게 딜을 걸죠. 내가 자수하고 칼을 내려놓으면 용식 아저씨는 산다. 아니면 용식 아저씨는 살인범으로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인질극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노용식의 과거, 즉 아내를 사고로 잃은 죄책감 때문이에요. 노용식 아저씨는 취중에 던진 담배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살인범과 다름없다고 믿고 있잖아요. 안효한은 이 죄의식이라는 약점을 건드립니다. 태중에게 정의를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라는 이지선다를 강요하는 겁니다. 태중이 딜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의를 선택하면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딜을 받아들이면 요한에게 무릎 꿇고 패배자가 되는 거죠. 요한의 최종 목표는 태중의 목숨이 아니라 태중의 정신과 도덕성을 파괴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생각입니다. 노용식 아저씨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태중은 노용식을 희생시키지도 않을 겁니다. 노용식 아저씨는 오히려 이 누명을 쓰면서 태중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스스로 순교자를 자처하려 할 거예요. 태중이 요한의 의도대로 칼을 거두거나 자신의 동료를 희생하는 피해자로 남는 대신 이 모든 함정 자체를 깨부술 변수를 택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요한의 판 위에서 움직이는 조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한의 설계보다 더 무서운 건 그의 뒤에 숨어있는 어머니 유모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요한의 폭력과 불안정성을 사랑해줘야 할 아이의 모습으로 착각하는 깊은 창난 상태인 거죠. 유모가 안효한이 자신을 눈멀게 한 행동을 곁에 두려는 아이의 필사적인 애정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 이 모자 관계의 뒤틀린 본질을 보여줍니다. 유모는 아들의 모든 잔혹한 행위를 묵인하며 오직 요한이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기존 예측을 뒤집는 두 번째 생각을 공개합니다. 유모는 최종적으로 아들에 의해 파멸할 것입니다. 요한이 노용식을 엮고 은비를 인질로 잡는 등 그의 행동이 통제 불능의 파국으로 치닫자 유모는 자신이 만들어준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요한을 구제하려는 행동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와 인맥을 동원해 요한의 파국을 최소화하고 그의 범죄 사실을 덮으려 시도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을 살아있는 자신의 소유물로 보존하려는 그녀의 뒤틀린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배신입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뜻을 거스르고 조직의 생존이나 세상의 기준에 맞춰 행동하려 하자 요한은 자신이 신처럼 군림하던 그릇 자체가 무너졌다고 느꼈을 겁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행동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세계에 균열을 내는 행위였기 때문이죠. 이 순간 요한의 광기는 폭발합니다. 최종 결전 직전 요한은 자신의 가장 큰 심리적 앵커이자 유일한 사랑의 근원인 유모를 직접 제거합니다. 유모의 죽음은 요한이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완전히 부수고 어떤 돌아갈 곳도 없이 오직 파멸만을 남기는 최종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유모를 죽인 요한은 더 이상 계산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광인이 되어 최후의 무대로 나설 것입니다. 박태중이 요한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장기적인 계획 때문입니다. 요한이 노용식 누명을 씌워 태중을 유인할 때 태중은 이미 여러 장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박태중이 감옥에 있을 때 유일하게 믿었던 양철환 교도관에게 미리 넘겨두었던 백도경 관련 정보 서류입니다. 이는 안효한의 과거 설계에 대한 중요한 단서로 양 교도관이 공적인 시스템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이 서류는 태중이 복수 과정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심어둔 생명보험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백도경의 생존입니다. 트럭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았을 겁니다. 백도경은 이제 태중을 증오하는 것을 넘어 자신과 부모에게 사기를 치고 궁극적으로 백 의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요한에게 복수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세 번째 생각입니다. 백도경은 더 이상 태중을 쫓지 않아요. 그는 내가 요한을 끝낼 테니 너는 복수해 라며 태중에게 역제안을 할 겁니다. 백도경은 더 이상 태중에게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진짜 복수는 자신과 부모에게 사기를 치고 배신한 요한을 파멸시키는 것이니까요. 백도경은 자신의 돈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노용식의 체포 과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양 교도관에게 구체적인 수사 경로를 제시합니다. 이로써 박태중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면서도 노용식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결국 노용식 아저씨는 죽지 않고 노은비도 인질에서 풀려날 겁니다. 요한이 그토록 조롱했던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요한의 완벽했던 설계의 균열을 내는 것이죠. 박태중은 직접적인 증거물 드라이브를, 백도경은 조직적 와해를, 양철하는 법적 시스템의 움직임을 맡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만든 모든 조각들이 합세해서 자신을 부수려 한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분노할 것입니다. 특히 가장 의지했던 어머니까지 잃었으니 그의 파괴 욕구는 최고조에 달하겠죠. 최종 결전에서 태중은 요한을 육탄전으로 제압은 하겠지만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박태중은 동생의 복수를 피해 복수로 끝내는 대신 요한에게 최악의 형벌을 선고하죠. 태중은 탈취한 드라이브 정보를 백도경의 네트워크를 통해 즉시 세상에 업로드합니다. 유모가 사망함으로써 요한의 모든 범죄 네트워크는 통제력을 잃고 붕괴됩니다. 조직은 수습할 리더를 잃고 증거는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요한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요한은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어머니를 자신의 손으로 파괴하고 자신이 경멸했던 피해자들의 역습 그리고 자신이 만든 예술의 파괴라는 완벽한 패배를 맞이할 거예요. 그는 끝까지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가장 소중했던 존재를 파괴함으로써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자신이 파괴한 어머니의 망령 속에서 영원히 비틀린 아이로 남을 것이며 태중은 피해자로 남는 대신 설계 파괴자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태중의 복수는 요한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조각도시의 비참한 구경거리로 남기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결론입니다. 조각도시의 최종화는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가를 넘어 사랑과 집착 그리고 선택의 대가를 보여줄 거예요. 태중은 내가 만든 지옥에 내가 갇히는 것이 진정한 복수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복수를 완성할 겁니다. 박태중은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의 영혼에 남은 상처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동생의 그림자가 아닌 정의를 세운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복수라는 목적을 잃은 그의 삶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노용식 아저씨와 은비의 존재만이 그에게 살아갈 이유와 무게를 부여하겠죠. 조각도시의 진짜 엔딩은 혼란 속에서 태어난 이 도시의 새 질서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그리고 태중이 앞으로 어떤 삶의 무게를 감당할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끝을 맺을 것입니다.